안녕하십니까? 자, 새 책 받으셨죠? 예. 그동안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새 책을 받으셔갖고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 취득세에 들어갈 차례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제가 시간 컨트롤을 잘못해갖고 늦게 수업을 끝냈는데 그래서 총론까지 설명드렸고 오늘 취득세에 들어가겠습니다. 77조 제2장.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지방세가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23일자로 담배소비세 등 일부 지방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우리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개정은 오늘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는 2014년도 9월 달에 정부 안으로 일단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개정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에서 지방세는 정부 안으로 일단 개정을 잡아놓은 거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개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시행령이 개정이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국세 시행령은 1월 말이나 2월 중순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세도 지금 행정안전부 주무관서하고 통과를 해봤는데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임시국회가 확정되고 개최가 되고 거기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다 보니까 뭐 시행령까지 개정되는 것은 3월 달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정된 내용이 나오면은 정부 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7조 제2장 취득세 들어가죠. 자, 취득세 일단은 뭐 우리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 3문제에서 4문제까지 출제 가능하다. 그래서 특히 작년 2014년 25회 때는 등록면허세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던 것이 출제되지 않고 취득세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취득세에서 4문제 나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5년도에는 큰 무리 없으면 3문제, 많으면 역시 4문제까지 갈 수 있는데 3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먼저 확인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좀 확인하도록 하죠. 자, 일단 취득세에서 우리 개별 세목을 공부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총설이죠. 그래서 의의라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뭐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인사말 정도로만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법은 법률행위죠.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나타난다.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법률행위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항상 누가 있다? 거래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누구다? 납세 의무자죠. 근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세는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체킹해 두셔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총론에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취득세 납세물을 부담하는 납세무자인데 이 부분은 시험에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단독 문제로 못 남은 종합 문제 등을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킹해 두시고요. 세 번째, 과세 대상이죠. 어떠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세법은, 부동산 세법은 다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그래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열거 규정된 것만 과세를 하는 것이고
아무리 큰 재산적 가치가 있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을 한다? 열거주의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등 부동산세법은 다 열거주의 방식으로서 법률에서 과세 대상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 거의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나오면 출제니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예,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도 한 문제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나오면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네 번째, 취득의 개념이죠. 자, 이렇게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는 얘기죠. 자, 여기서 취득의 개념에서 우리가 꼭 정리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당연히 출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는데 특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꼭 체킹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자,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사전에 포기한 걸 바로 뭐란다? 비과세라는 거죠. 자, 비과세는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종합문제용으로나 체킹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중요한 비과세 요건만 확인해 드리면 돼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은 요 부분에 일정 개정안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 어쨌거나 요 비과세는 그렇게 크게 중요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종합문제용으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면 여섯 번째, 취득의 시기죠. 취득세는 전형적인 행위세로서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언제 취득한 것을 볼 것이냐는 얘기죠. 자, 요 취득 시기는 전통적인 출제법입니다. 전통적인. 출전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좋아요.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과거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로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독 문제로 잘 못 나오는데 언제든지 종합 문제 등을 통해서는 반드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특히 공인중개사라서 부동산의 매매가 일어났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볼 것이냐 그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될 것이냐 그러한 과세 시기를 결정하는 규정이 바로 취득 시기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라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 거죠?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세법의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법을 배우면 그 배운 결과는 뭐란 얘기야? 얼마예요? 그거예요. 취득세 공부했대. 그럼 취득세를 공부한 결과로 여러분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는가? 취득세가 그래 얼마인지 계산해 줘야죠.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못하면 이제 법무사 불러다 놓고 법무사 네가 얘기해봐라 특히가 그러고 고객은 저 공인중개사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물어보면 맨날 몰라. 법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때에 이 모든 조세의 세 계산 구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과세 표준과 세율이다.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반드시 물어본다.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 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지방세 과표의 기본입니다. 이 취득세 과세 표준을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배우게 되는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잡혀요. 그 다음에 적지 않은 분들이 세법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일단 뭐 선생이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저는. 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싫어해요? 이렇게 세법을 좀 회피하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그분들 이렇게 회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방금 말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거 세율. 이게 뭐 세율을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복잡해. 그러니까 그런 게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제 짜증나고 시험에는 잘 나오고 그리고 실무 나가서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유 때문에 좀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1년 내내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정리됩니다, 여러분이.
자신감만 잃지 않으면 돼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합격하겠어? 응? 다른 사람이 묻는가? 아니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아니면 누가 붙어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공부를 하는데 힘들게 공부. 진짜 이거 그냥 중얼중얼 대고 그냥. 그럼 옆에 사람도 불안하고 그냥 힘들어. 주위 사람도. 공부를 기분 좋게 산뜻하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냥 인상 푹 쓰면서 공부하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뭐하러 하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 모르는 부분 남으면 야 요거는 좀 다음에 할 때 보자. 밀어놓고 또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 모르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그냥 집착해놓고 그냥 짜증내면서 공부하면 힘들어지죠.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세요. 여기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다 합격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기 나면 마지막 이거죠. 부가징수. 그래. 어떻게 이제 납세의무 이행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역시 이 부분은 물어볼 게 많아요. 출전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좋아. 이런 부분은. 근데 여러분은 짜증나는 거죠. 복잡하니까. 단순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봤는데 한눈이 알아.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딱 봤는데 덮어지고 싶어. 그러면 그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문출제는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내는 것보다는 틀리라고 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 부분을 찾아서 낸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개별세법을 공부를 하실 때는 전체 목차를 잡으시고 목차를 틀을 잡아놔야만 나중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 이게 수평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수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고객한테는. 님께서 이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문제, 보유할 때는 어떤 세금 문제, 처분할 때는 어떤 문제, 이렇게 흐름별로 나간단 말이에요, 경제활동으로. 근데 여러분 일단 공부를 할 때는 세목별로 잡으실 때 목차를 잡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내용을 취득해서 공부한다라고 잡아놓고 갑시다. 우리 이제 자 77조 취득세 들어가겠습니다. 제 1절 총설. 예,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요. 자, 우리 취득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그 취득자한테 고객님은 부동산을 취득했고 그 부동산의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일정한 기한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객이 물어보겠죠. 취득세가 뭔데요? 그럴 때 대답해 주라는 얘기죠. 취득세란 지방세법서 열거하기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이죠.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그 취득행위에 담세력을 포착해서 담세력 뭐죠 여러분? 조세부담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을 인정하여 누구한테?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취득세를 한다 그러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마디로 취득세는 부동산 등 지방세법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그 취득행위의 담세력, 조세부담 능력을 포착하여 누구한테?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격 볼까요? 저는 항상 성격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저는 성격이 좀 까칠해요. 급하고.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해. 사람이 자라서 그런지 큰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가 봐. 성격 봅시다. 1번. 저는 제일 강조하는 성격이 행위세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가장 중요한 성격 무슨 세다고 여러분? 행위세. 행위세만 밑줄 치세요. 우리 총론에서 설명드렸죠.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죠.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죠. 이때 가끔가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 물건에 뭐를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 물건에 뭐를 취득하는 거다고요?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에서 권리 배우시죠? 권리 배우세요. 주정 과목이죠.
그러면 그 권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건 일단 뭐 우리 세법에서는 취득세는 뭐를 말하는 거다? 소유권.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소유권 외의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보세요? 취득세만 과세 대상이다고. 그러니까 취득세 외의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잊지 마세요. 이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것은 뭐를 취득하는 거다가 여러분? 소유권, 소유권.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권리다. 소유권에 대한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세이기 때문에 행위세는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된다라는 게 특징이 됐죠, 여러분. 2번, 유통세다. 밑줄, 유통세. 유통세는 여러분 글자 그대로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매 이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죠.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유통세. 이거 여러분. 건축물을 신축했어. 그러면 건축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라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이죠. 자, 근데 그 건축물 뭐 했다고 여러분? 신축. 그래서 건설업자가 신축했어요. 그럼 여러분, 신축은 무슨 취득이니까? 그렇죠.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하는 거죠. 그럼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으니까 그때 그 원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놓고 이 신축한 건물이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죠. 실수요자한테 팔리겠죠. 적지마.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적지마. 무조건 적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축해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때 매매를 해서 승계 취득한 사람이 있겠죠.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러면 이때 이 과세 물권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한 자한테 승계 취득이란 취득에서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한다 그 얘기 여러분. 물건은 지금 몇 개인데? 하나. 과세 물건인 물건은 하나인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누구한테? 취득자한테.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거죠. 야, 드디어 내가 주택 샀다. 야, 씨. 그래서 무주택의 서름을 극복하고 이제 드디어 주택 취득한 거죠. 그래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전날 밤. 기억나시나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예. 자,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려고 그 취득한 새로운 집에서 자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뭐가 계시가 돼요? 상속. 그래서 첫날 밤은 항상 우황청심만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상속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번에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무상이죠. 그럼 어쨌거나 무상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뭐 했으니까 상속으로 취득했으니까 역시 또다시 이 취득에 대해서 뭐 하겠다?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유통세는 딱 마지막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되면 매 이전 단계마다 누구한테?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됐죠? 예. 행위세, 유통세. 예. 요 정도를 마무리하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3번. 부동산 등 재산의 취득에 따라 증가되는 다음 세력에 상하는 만큼 과세. 자, 밑줄. 여러분, 응능과세.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응능과세입니다. 응능과세. 응능과세는 글자 그대로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갖고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좀 축하 좀 해주세요. 제가 타워팰리스 65평짜리 아파트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샀습니다. 20억 주고. 허이씨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해보나.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동산 저 취득해서 20억짜리 지금 축하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스키 생긴 거와는 달리 능력은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여러분. 재산을 취득했다 해서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너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상응하는 만큼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요거 하나만 적으세요. 대부분의 우리 부동산세법은 응능과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응능과세와 대응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응되는 게 바로 뭐냐? 응익과세입니다.
응익과세. 얘는 능이 아니라 익자야. 수익. 수익 또는 이익. 재산을 보유함으로 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수익 또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걸 바로 응익과세랍니다. 응능과세와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응익과세란 말은 일단 여러분 이거는 재산세에서 나와야 됩니다. 재산세에서. 그래서 재산세는 응익과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라는 우리 부동산세법은 대부분 무슨 과세인데 응능과세인데 재산을 취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는 건데 재산세는 무슨 과세다고요? 응익과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응익과세란 말은 어디서 사용해야 되는가? 재산세. 즉 취득세를 설명하는데 취득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응익과세란 말이 나오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고 여러분. 응익과세란 말은 재산세 나와야 되고 우리 재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세법 무슨 과세다 여러분? 응능과세입니다. 이걸 좀 체킹해 두시고요. 자 4번 취득세는 앞세 문제 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자 밑줄 대물세죠. 자 이렇게 지금 요 책에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는 건 이번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설명일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마지막. 맨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대물세, 과세 물건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부과하는 조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대물세죠.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 총론에서 대물세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대물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세할 때에는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개별 과세죠.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입니다. 그리고 개별 과세하면 기본적으로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고 여러분? 비례세율을 적용할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으십시오.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없습니다. 적어놓으세요. 하나 정도. 취득세에서는 누진세율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진세율 없다. 다 무슨 세율이다?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이유가 대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물세이기 때문에 이때 이 취득하는 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단체냐는 묻지 않습니다. 개인 단체 구분 없이 불문.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를 공부할 때는 그 납세무자가 개인이냐 단체냐 법인이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었죠 여러분.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라는 뭐는 소득세는 반드시 누구한테만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한테만 부과하는 거죠. 개인한테만. 이게 다르죠.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를 빼고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그 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단체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취득하는 자가 개인은 물론 법인 단체가 취득해도 다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뭐는 양도소득세라는 뭐는 소득세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부과합니까 여러분? 개인한테만 부과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 소득세를 빼고는 다 개인 법인 구분 단체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요한 말 나왔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산의 취득에 대한 뭐다 여러분? 실질과세. 예, 요거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자, 취득세 성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위세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실질과세입니다. 자, 한번 다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가볍게 개념만 잡아놓고 갑시다. 개념만.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법에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기본 원칙입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너무 적는 거에 집중하지 마요. 여러분. 설명만 들어요. 하여튼 적는 자세는 전국수석이야. 그냥. 맨날 적다 끝나. 지난번에 교재에 또 적혀있는 거 또 적어.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적어. 그리고 나중에 보다 보면은 적은 걸 몇 번씩 적어놨어. 자, 여러분 지난 우리 11월 달에 수업했던 거 여기다 옮겨 놓으셔야 돼요. 11월 달 수업할 때 설명했던 거. 네, 그런 거
여기다 책에다 좀 옮겨 놓으셔야 또 이중 기장 안 하지.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자꾸 적던 거 또 적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반드시 적어야 될 건 여기다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판서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개념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실질 과세 원칙은 세법에서 적용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이거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같으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같으면 실질에 따라서 가사나 형식적 요건에 따라서 가사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 할 때가 문제예요? 다를 때. 얘가 달라. 실질과 형식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라고요. 뭐에 따라서 가사라? 실질에 따라서 가사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매매로 잔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어. 그래서 도지한테 소유권 넘겨받고 내가 그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실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어. 그런데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적 요건이 뭐를 안 했다 여러분? 등기는 안 했다는 얘기야. 사실은 뭐 했는데? 취득을 했는데 그에 따른 형식적 요건이 뭐는? 등기는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실질은 취득했는데 형식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때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세법상 과세를 판단할 때는 형식을 봐라 실질을 봐라? 실질을 봐라. 그래서 실질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우리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무 나가시면 이런 일이 발생한데 자, 오피스텔 갖고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여러분 공법에서 잘 배우십니다. 특히 뭐 건축법 등에서 외우실 때 배웠으나 안 배웠으나 여러분이 그래도 오피스텔이 뭐다라는 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뭐. 그러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르면 얘는 여러분 뭘로 봅니까? 업무시설로 보죠? 업무시설로 봅니다. 즉 업무시설로 본다는 것은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 얘기죠. 어디에서는요? 건축법에서는요. 건축법. 그런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을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를 들어온 임차인이 이 오피스텔을 뭘로 사용하더란 얘기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란 얘기죠. 주거용.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뭐로 되어 있는데?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임차인이 또는 이 오피스텔 소유자가 뭐로 사용하더라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란 얘기죠. 그런데 이 오피스텔 외에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했다는 얘기죠. 이 오피스텔 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양도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이 양도자의 주택수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이때 이 양도자의 주택수는 우리 세법은 몇 주택제로 본다는 얘기야? 응? 몇 주택? 2주택이야. 네. 뭐 그렇게 그냥 옹알이 하듯이 그냥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잘은 모르겠고. 요거는 물론이고 오피스텔을 뭘로 사용하면 여러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에서는 주택으로 안 본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은 요걸 뭐로 보겠다는 얘기 여러분?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2주택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거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사람인데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나중에 실무 나가셨을 때 오피스텔을 뭐 할 때 임대차 등을 할 때에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명시해 줘야죠. 용도가 뭐냐? 임차인한테
그래서 용도 외로 사용하다가 임대인한테 재산적 피해를 입히면 어떡할 거냐 이게. 임대는 분명히 이걸 뭘로 임대했는데 오피스텔 임대로 했는데 이걸 임차 들어온 사람이 뭘로 사용하더라는 얘기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는 얘기. 그럼 우리 세법은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본다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자기는 몇 주택지를 알고 있는가? 나 이거 주택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양도하니까 1주택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일 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이 비록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아 주택으로 보지 않는더라도 그건 누구 얘기고? 건축법 얘기고,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걸 실질을 뭘로 사용한다면 주거인을 사용한다면 오피스텔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항상 여러분 앞에 뭐가 붙으면 상이 붙으면 무슨 상이 먼저 나와야 돼? 사실상. 이걸 꼭 체킹해 두셔야 합니다. 사실상. 다만 사실상이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때는 어디로 간다? 공부상 또는 형식상으로 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 사실상이 없네요.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 또는 형식상. 상의 순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됐네요. 그러면 됐어요. 넘어가죠. 자, 78조. 과세권자 보겠습니다. 자, 총론에서 확인했죠? 확인만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밑줄 납세지에 관할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그래서 전용적인 도세입니다. 취득세는.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별표 하나? 시뻘겋게 별표하세요. 제 수업 시간에는요. 좀 이렇게 칼라펜, 형광펜 좀 갖고 오세요. 그냥 샤프 하나, 검은 볼펜 하나를 전 과목, 전 부분을 그거 하나로 다 띄워놔. 그러니까 본인이 필기해놓고도 이게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안 보여. 그래서 저는 꼭 좀 형광펜 좀 갖고 오셔갖고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보면요. 시뻘겋게 표시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막판 정리할 때도 빨리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시뻘겋게 표시된 분은 딱 스톱해갖고 한번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막 이렇게 울긋불긋 표시돼 있으면 마음은 뿌듯하지 않아? 책에 표시돼 있고 뭐 한 거 같고 집에 가서도 남편이 봐도 바스키어 막 별표 막 쳐져 있고 그러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별표 하나 도지사. 그러면 여러분 항상 지방세법에서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온다? 특강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강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납세지는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1번만 봅시다. 부동산. 자, 여기서 기본 개념 잡겠습니다. 부동산만 일단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는요. 기본이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를 할 때와 국세를 과세할 때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하느냐 국세를 과세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납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요걸 하나 적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저기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이 부동산에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여러분 납세지, 땅지자죠 여러분. 납세의 이행 장소를 말하는 거죠. 또는 과세 관할을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납세지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에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국세를 과세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달라지는 게 바로 과세권자가 달라지는 거죠. 과세권자가. 그래서 지방세는 누가 되는 거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뭐. 그런데 국세는 누가 나오는 거죠? 정부. 정부 기구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무서죠. 관할 세무서죠. 그래서 세무서는 국세를 징수하는 기관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릅니다, 그랬죠. 우리가 세 가지는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 그랬죠. 취득세는 누구다? 도지사. 등록면허세는 누구다, 여러분?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었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누구였죠,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죠.
예, 기억나셔야 되는데 지난번 총론 저기 할 때도 거기는 지방세의 대표적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요거 과세권자는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까지 표시해놨는데 표시만 해놨죠. 냈다 씨. 맨날 표시하다 끝나 씨. 그래도 마음은 뿌듯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진다고.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는 누구다 여러분? 도지사. 그럼 뒤에 누가 나오는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누구다?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의정부시다. 그러면 그때 등록면허세는 누군데 과세권자가? 경기도 도지사. 근데 서울특별시 노원구다. 그러면 노원구 구청장이 된다. 그게 바로 등록면허세죠. 재산세는 누구예요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 되어도 좋아.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국세는 국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국세는 무조건 관할 세무서장이 기본적인 과세권자입니다. 국세는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누가? 세무서장이 과세권자다는 얘기 여러분.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여러분 실제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볼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도 답 찾으시는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이 충실하신 분은 변형된 문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기본적 지식을 통해서 내공으로 문제 풀어가는 거야. 그게 내공이죠. 네, 이런 거 하나 좀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거는 예, 일단 뭐 보지 마세요. 스킵하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79쪽 제2장 납세문제 갑시다. 별표 2개. 자, 여기서는 출전이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여러분 납세문제 다음 쪽 보세요. 81쪽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82쪽까지 갑니다. 납세문제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충분히 단독 문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출전 입장에서는. 그리고 작년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나온다고 정말 입에 거품 물면서 얘기했어요. 나온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마무지막 시험 특강하는 그날까지도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제가 얘기를 거짓말을 못해요.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어떤 한두 명이 듣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전국구로 동영상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올해도 좀 정리될 부분입니다. 자 갑시다. 일단은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납세문제 일단 별표 2개 10벌겋게 표시해놨죠? 응? 네. 예.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문제 누구예요? 당연히 1번이죠. 뭐 동그라미 1번. 과세물권의 취득자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봐요. 취득세는 자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부동산,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강호권, 어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돔 회원권, 종합철수 이용권 및 요트 회원권 등 여기까지가 과세 대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부터 출발해서 부동산부터 출발해서 요트 회원권까지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러분? 과세 대상. 그냥 그거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이러한 과세 대상을 밑줄 뭐한 자? 취득한 자. 이게 포인트죠. 결론이죠.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자죠. 근데 2번 어디까지를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죠. 이때 이러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자 밑줄 들어갑니다. 밑줄 들어갑니다.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도자 동그라미 이 도자의 의미를 자꾸 간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취득한 거로 본다 안 본다? 본다죠.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뭐. 따라서 해당 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인은 각각 뭐가 되어서 취득자가 되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그 얘기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형식적 요건이 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형식적 요건이 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 어쨌다면
사실상 뭐 했다면? 취득했다면 취득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이 생략되는 겁니다. 여기 문구에는 등기, 등록 등이 이행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말이 생략됐다는 걸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등기, 등록이 이행된 경우는 물론이고 설사 등기, 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얘기죠. 사실상 뭐 했다면? 취득했다면 취득세 과세 하마 안 하마? 하마 그 얘기 여러분. 의미 전달되셨죠? 예. 근데 3번 별표 하나. 요거는 충분히 출전에 장난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은 자 동그라미 시뻘겋게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건이 붙어있네요. 요거는 우리 취득의 개념에서도 또 나올 텐데 예.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요 여러분 예.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법인의 현물 출자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개수라든지 공유수민의 매립이나 간척 등의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일체의 모든 취득이야. 그런데 그거의 예외가 바로 3번입니다. 체킹하겠습니다. 차량 하나, 기계장비 하나, 항공기 하나, 주문을 받아 건조는 선박 몇 가지죠?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뭐를 물어봐서? 취득의 유형을 물어봐서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질 않고 뭐에 한해서 동그라미 승계 요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길 출전이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차량, 기계장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항공기 또는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뭐 선박, 모든 선박이 아니라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저 거제도 오포조선소 가면 대우조선소 가면은 예 우리나라가 대우조선이라든지 이런 조선업체 STX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유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벌크선이라든지 주문을 받아서 열심히 뭐 만들고 있어? 배 만들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 중에 얼마 안 되는 먹거리 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공장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제도입니다. 가보셨나요? 거제도 오포조선소?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관할 대대였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 관할에 있던데 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그리고 여러분 뭐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자 정리할게요. 얘들은 뭐를 물어서 여러분? 취득의 유형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요것이 실수요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무슨 취득일 때? 승계 취득일 때 안에서 요때부터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 냅시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이 네 가지는 뭐를 물어봐서? 취득의 유형을 물어봐서 뭐면 원시 취득은 과세하고 안 하고 안 하는 거죠. 취득으로 안 본다는 것은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취득으로 본다는 것은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슨 취득일 때? 이때는 취득세 과세하마 안 하마? 하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취득세 과세 여부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지금? 취득의 유형이죠. 그럼 출제는 어딜 건드려? 여길 건드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스스로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조문에서는 출전이 어떤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 그걸 예상하고 있다가 실전에 나오면 여러분이 그게 딱 한눈에 이거 확인해보자 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예상을 안 하면 출전이 뭘 건드렸는지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해당 법조문마다 자꾸 예상되는 부분을 여러분 체킹하고 있어야 돼요. 자 결론 이거죠. 얘들은 무슨 취득하면? 원시 취득하면 과세하고 안 하고 뭐 할 때? 승계 취득도 과세겠다는 얘기죠. 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여러분 차량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차량의 제작 완료.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응?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씨, 아까 원시 취득일 때 과세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또 제작 완료인데 과세 안 한다고 그래? 짜증나. 출전의 문제는 이거죠. 제작 완료, 원시 취득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안 하고 돌려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차량이라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니까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요게 실수요자 앞으로 얘가 뭐가 되면 판매가 되면 요때의 그 판매로 인해서 취득하는 실수요자 요때부터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하고 차량의 제작 관련은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얘도 분명히 차량의 원시 취득은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취득세 과세가 되면 자동차 판매 가격에 취득세를 얹혀갖고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승계자한테 실수요자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어차피 얘를 만든 이유는 뭐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 네 가지 공통점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이렇게 취득의 제한을 받는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첫째, 여러분 다 아시는 얘들은 뭡니까? 준부동산입니다. 요건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 공통사항은 뭐다고요? 준부동산, 동산이죠. 근데 얘들은 어떤 목적으로 원시 취득했어요,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얘들은 수요자한테 넘어가니까 그 단계부터 과세하겠다는 얘기. 이 원시 취득자한테 과세가 되면 그것이 너무 취득자한테 세부담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네 가지 공통점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뭐다고 여러분? 준부동산에 한해서만 취득의 제한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와 대비되셔야 됐겠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미 시험에 몇 번씩 나왔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이거는. 노출된 문제야. 제가 출전 들어가면요. 저는 절대 이거 안 물어봅니다. 이러더라고.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시험에 노출돼서 과거 기출 문제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절대 이 식으로 안 내죠. 그러면 다른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방식이 뭐냐? 부동산이죠.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의 주된 중개 목적은 뭐니까? 부동산. 초점 항상 여기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걸 직접 물어보기가 껄끄러우면 얘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결론 냅시다. 부동산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구분 이시 없이 다 취득을 본다 안 본다? 본다죠? 맞아요? 부동산은 승계취득은 물론 원시취득도 취득을 봐서 과세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물어보죠. 출전은. 돌려서 물어보겠죠.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 판단하세요.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했답니다. 누가요?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무슨 목적으로 해요? 판매 목적, 본인이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뭐 했다고요? 신축했답니다. 자, 이거 취득세 과세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해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자, 일단 물건을 보셔야죠.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란 말을 직접으로 표시하니까 살짝 뭘로 돌려서 물어본가? 아파트라는 걸 물어준 거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란 말 저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대신 뭘로 표현했어요? 네, 이렇게 돌려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요런 게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의 스타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몰라서 내가 책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전에서 돌려서 물어봤을 때 그 돌려서 물어보는 취지를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고. 이게 뭐야? 우리 책에 이런 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우리 세법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나가서 보자. 아니야, 이거 계속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돌려서 물어본다는 얘기. 요즘 문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야, 바로. 저분은 충분히 학교 갈 수 있어. 제가 봐도,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 알잖아. 선수는 선수 알아보잖아. 쟤 좀 껌 좀 씹었겠는데. 딱 보면 알아, 몰라. 아니, 우리 그 언니 옛날 뒤에서 학교에서 좀 껌 좀 씹으면서 침 좀 뱉었겠는데, 딱 보면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 다 알잖아. 저 언니 진짜 공부 열심히 해. 저 아저씨는 물어보면 다 알아. 물어보는 촉촉. 너무 많이 얘기해줘서 끝내질 못해. 너 스키 잘 걸렸다면서 그냥 쫙 그런 거죠.
근데 잘 안 돼. 점수 보면. 그럼 그런 분들의 원인은 이렇게 출제연이 내가 외운 대로 책에서 정한 대로 물어보면은 뭐 한대? 맞히는데. 요걸 책에서 정리된 대로 물어보지 않고 법조문대로 물어보지 않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가 돌려서 물어보면 이제 그때는 당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건지를 모르는 거야. 그건데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게 그건데. 그래서 요즘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할게요. 요거는 말만 어려워. 말만. 자, 같이 봐요, 여러분. 1번. 양가로 2번에 1번. 건축물 중, 자, 밑줄 들어갑시다.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여기가 포인트 사실은.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여기까지 밑줄 하나. 이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건축물 부대 설비입니다. 부대 설비. 다시 한번 같이 봐요, 여러분. 건축물 중, 눈만 보세요. 조작, 설비나 그 밖에 뭐라 써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때 여러분, 주체 구조부는 여러분, 건축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된 시설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 여기서 주체 구조부는 뭘 떠올려라, 여러분?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결론 뭐라 여러분? 부대 설비, 건축물 특수부대 설비. 이것을 밑줄 들어갑니다. 다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 밑줄.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임차인 등을 말한다 생각합니다. 임차인 등. 이 가설한 경우에도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축물 소유자 등 임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러분? 밑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본다니까 간주 규정이죠. 의제 규정이죠. 의제 규정이니까 반증의 제시를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어려운 말이 이거야, 여러분. 그 주체 구조부와, 그래서 여러분 주체 구조부를 뭘로 생각하시고요? 건축물로 생각하십시오.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표현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체 구조부와 하나로서 건축물에서 효용 가치로 있는 것. 그러면 그건 결론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특수부대 설비. 적으세요. 참조. 이때 거기 부대 설비에다가 적으세요. 참조. 몇 페이지 정리하면 여러분 84쪽 적으시고요. 84쪽 잠깐 올게요. 84쪽. 오셨어요? 예, 84쪽 오시면요. 보충 맨 밑에 3번 보세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밑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서 눈으로만 보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말한다라고 해놓고 이는 종전의 밑줄 뭐죠? 특수부대 설비죠. 특수부대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될 때 그때 그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증가시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에 승강시설의 승강기. 우리 여기 학원 올라올 때 뭡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어요? 계단으로 올라오셨어요? 네.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있다? 조사하면 다 나와. CCTV에 잡혀있어.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요. 엘리베이터는 그 자체가 어떤 시설물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어떻게 됐을 때 부착되었을 때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2번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 3번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요거를 작년까지 뭐라 그랬냐면 보일러 그랬어. 보일러가 영어다 보니까 이걸 우리 한글로 바꿔서 한 것이 이렇게 표현했네.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야이씨, 그게 더 어렵다 그냥. 보일러는 그냥 우리 한글화 된 거죠. 심지어는 광고도 나오잖아.
아니 한국 사람이 귀뚜라미도 몰라요? 위로 돌고 아래로 돌고 두 번도 도는 이중하고 삼삼삼 막 광고 나오는 보일러 있잖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일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앙 공급식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서 본 거. 자, 4번 뭐 시간당 7,560kcal 이상의 중앙 조조시 에어컨이라든지 5번 밑줄 여름에 가장 현실적인 게 바로 엘리베이터 다음으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밑줄 부착된 금고. 은행에 가면 뭐가 보여요? 제일 먼저 금고문 보이죠? 그 금고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은행이 지점이 이렇게 옮길 때 보면은요 건물은 두고 가지만 은행이 지점 이사할 때도 꼭 뛰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금고문이 뛰어갑니다. 그 뛰어가야 됩니다. 은행 재산이에요. 그리고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행 가서 뭐가 보면 금고 보면 어머 제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교환시설, 7번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베어레이스 시설. 8번 군의 변전 배전 시설. 자, 여기에 마지막. 자, 여러분 공통점만 찾을게요. 여기서 여기 있는 지금 열거된 1번부터 8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 건축물에 뭐가 될 때 부속 부착되어서 건축물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올라갈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부수되는 설비를 다시 어디로 오냐? 79쪽. 이런 부대 설비를 주체 구조부라는 건축물 취득자 누가 외의자가 취득자 외의자가 뭐 했어도 가설을 하였어도 이때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 누구로 생각하라고 여러분? 임차인 생각하라는 얘기야. 이 가설한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니까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대인. 이 뭐 한 거를 본다? 함께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야. 자, 여기 보세요.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인 누가 설사 누가 임차인이 뭐 했어도 가설했어도 우리 지방세법은 임차인이 가설했더라도 우리는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라는 임대인이 함께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세법은 설사 임차인이 가설했더라도 임차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취득세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뭔 소리냐. 자, 마지막 샘플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여러분이 건축물 소유자야. 내가 우리 여기 노원역에서 15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어. 소박하죠? 15층 바라지도 않아. 그냥 7층 정도라도 난 만족해. 5층짜리라도 건물 하나 만족해. 자, 그래서 여러분 노원 사거리에 5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건물을 뭐 하는 거죠, 이제? 임대 줘야 되겠죠? 응? 임대 줘야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임대사업자, 이 건축물 소유자라서 임대사업자. 그러면 우리 메인 1층은 누가 들어오길 원해? 여러분 임대를 주려면 어떤 업종이 들어오길 바랄까요? 깨끗한 업종? 화장품 가게? 떡볶이집? 저는요. 제가 임대사업자라면 저는 일단 1층과 2층의 주된 임대업종은 저는 금융업종한테 임대하겠어요. 누구 등한테? 은행 등한테 임대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건축물 소유자 1층, 2층은 주로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금융기관한테, 은행에 주려고 그러죠. 일단 깨끗하죠? 그리고 건물이 좀 품위가 있어 보이죠? 그래. 그리고 진짜 더욱 중요한 거는 얘는 임대료 받으러 갔을 때 돈 없슈라는 말은 못해. 그렇잖아. 오늘 지점장 오늘 임대료 내는 날이야. 그런데 지점장이 갑자기 돈 없슈! 그럴 수는 없잖아. 금고에 뭐가 있는데?
돈이 있는데 설마 돈 없으니까 다음날에 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와 여러분? 부착된 금고. 얘가 뭐랬어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대상이 부대설비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에 부속 부착되면 취득세 금고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설사 이 부착된 근거를 누가? 은행이라는 누가? 임차인이 가설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임차인의 가설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건축물 임대사업자가 뭐 한 걸로 봐서 함께 취득한 걸로 봐서 얘가 아니라 임차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과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이걸 일일이 물건 하나하나마다 임대인이 설치를 했는지 임차인이 설치를 했는지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공무원님들이 무지하게 바쁘신 분들 아니야. 잘 모르잖아. 잘 몰라요 여러분. 뉴스 시간에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은 항상 책상에 앉아서 확인 있지 나가서 확인을 못해. 다 바쁘셔. 현실적으로 못해. 확인 못해. 자, 그런데 그 수많은 건물에 있는 부수되는 설비를 일일이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설치 그거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설사 누가 했어도 임차인이 했어도 누가? 임대인이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구한테 때려버리겠다냐? 임대인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임대인은 억울하죠. 그러면 네가 내는 취득세는 누구한테? 임차인. 그건 니들이 알아서란 얘기야. 그건 니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고 일단 세법은 설사 누가 했어도 임차인이 설치해서 그냥 우리 몰라. 아이씨 누가 설치한 걸로 보겠다. 임대인이 취득한 걸로 봐서 임대인 네가 취득세 내 라고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여러분.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입니다. 이거는 조세채권 보존 목적상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인 경우와 임대인, 건축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돈을 빌려놨어. 그럼 여러분 임차인한테 돈을 빌려주실래요? 임대인한테 돈 빌려주실래요? 당연히 여러분도 임대인한테 빌려주려고 그래. 임차인보다는. 왜? 임대는 담보 목적물이 있으니까. 근데 임차인 암만 돈 빌려주면 뭐해? 사람이 속여? 돈이 속여? 네, 둘 다 속이죠? 둘 다 속입니다. 솔직히 말해갖고 뭐 돈만 속인. 튀면은 못 잡아. 야밤도 자면. 그러니까 임대인을 잡겠다. 누구 목적, 뭐 목적상? 조세채권 보존 목적상.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만 이해하시고요. 자, 말이 어려서 그래. 마무리합시다. 건축물 부대 설비를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하였다 하더라도 누가 가설했어도 임차인이 했더라도 우리 그냥 지방세법에는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인 임대인이 함께 취득한 걸 봐서 설사 임차인이 가설했더라도 우리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대인이 억울하면 네가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 임대인이 가설하는 경우도 있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임대차 조건에 따라서 이 건물주가 은행 등을 유치하려고 야 우리 은행에 우리 건물에 들어와. 그러면 내가 부착된 근거는 내가 부담해 줄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임차인이 서로 들어오겠다고 난리야. 쌩 난리야. 왜 여기 노원역이야. 유동인구가 많아. 그럼 당연히 상점 입장에서 입지적 조건이 유리하니까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내 서로 들어오겠다고 난리야. 근데 이때 부착된 거 그거 설치해서 당연히 취득 건축물 소유자는 네가 내. 네가 싫어? 그럼 나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사자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고 우리 세법은 일일이 이걸 임차인이 설치했는지 임대인이 설치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법에 의해서 그냥 설사 누가 했어도 임차인이 했어도 임대인이 함께 취득한 걸 봐서 임대인도 납세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예,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여기까지 나왔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그 가설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가설한 자가 취득한 거로만 본다. 이렇게 봤어요. 취득한 거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가설한 자인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니라 설사 누구까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보니까 임대인한테 과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예, 그거 1번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80쪽 넘어가죠. 자, 여기부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죠.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